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안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진웅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이희자입니다. 폭염 관련 안전문자 끝에 폭우 관련 안전문자를 연달아 받는 기후가 재난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과 폭우로 인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염원하며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연이은 아파트 화재 사고로 7살, 10살, 그리고 또 7살, 11살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이른바 경제대국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총생산은 1조 8,515억 달러로 세계 12위, 무역 규모는 세계 6위, 국방비 지출 또한 세계 10위에 이릅니다. 국제통화기금, OECD, 세계은행 모두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현실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저 단순한 경제대국일 뿐 아직 선진사회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1991년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며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지켜줄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고에서처럼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집안에 혼자 남겨지고 긴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며 탈출하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거나 개인적 행위의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률 미비로 인한 사회적 시스템의 실패라 생각합니다. 사고가 발생 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사고의 발생 원인과 사후 대처를 논의한 결과 행안부와 소방청에서는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점과 대응 마련, 여가부에서는 심야,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 돌봄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특정한 경우에 따른 그때그때의 처방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아동이 보호받는 법률에 의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비준했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여전히 아동 단독 방치에 대한 명확한 금지 법령이 없습니다. 베이비시터 제도는 거의 자율 운영에 맡겨져 있고 국가 공인 자격도 없으며 긴급 돌봄 대응 시스템 역시도 아직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부모가 단 몇 시간 외출하는 동안에도 아이는 위험에 노출되는데 야간, 심야 돌봄은 그야말로 사각지대입니다. 부모가 아동을 방임해도 법적 기준이 모호하며 긴급 돌봄 시스템은 지역과 시간, 예산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선택 사항에 불과하고 아동을 위한 베이비시터 자격 제도나 정부 지원 체계조차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반면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법적으로 12세 미만 아동의 방치, 즉 혼자 집에 두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부모가 처벌을 받기도 하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강제적 돌봄 개입과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베이비시터 비용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부담해 주어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국가가 있고 제도의 미비와 사회적 인식의 부재로 자녀 돌봄의 영역이 오롯이 개인에게만 맡겨진 국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면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책임의 범주를 더 넓혀야 합니다. 육아와 아동 권리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각 개인과 가정에만 돌릴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가 나서 책임져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아동 단독 방임 금지 및 연령 기준의 법제화, 국가 공인 베이비시터 자격 제도 도입 및 지원과 베이비시터 제도 법제화를 논의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 화재 등 위기 상황에서 아동 우선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서적 방임도 학대의 한 유형임을 알리는 인식 제고 활동과 정서적 돌봄의 부재가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아동 돌봄 지원 제도의 시간과 형태도 지역 아동센터나 학교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가정 방문형 임시 돌봄의 경우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을 극복하기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올해 인구구조 대응 예산은 88조 5천억이며 그중에서도 저출생과 직접 관련한 예산만도 무려 29조라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으라는 구호를 넘어서는 출생한 아이가 안전하게 자라고 국가가 함께 키우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 때입니다.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